기존에 프레스토 관련해서 한번 논문을 읽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오픈소스 단체가 트리노로 리브랜딩을 하면서 그 리브랜딩 되었던 뭐 에피소드와 간단하게 트리노를 사용했던, 그리고 이제 트리노 UI를 이용해서 뭐 쿼리 플래닝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프레스토였는데 최근 한 1, 2년 만에 이제 트리노를 이제 리브랜딩 되면서 각자 프레스토도 있고 트리노도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이제 프레스토가 자기네들은 트리노로 이제 리브랜딩을 한다. 그래서 트리노 깃허브에 스타를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프레스토 블로그에 글을 썼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그냥 진짜로 프레스토 SQL에 새로운 네임이지 뭐 다른 건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무슨, 왜 이게 이름이 바뀌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 2018년에 이제 페이스북에서, 원래 기존 프레스토는 페이스북에서 나왔었던 단체니까 오픈 소스였는데, 이 페이스북에서 2018년도에 페이스북 개발자는 프레스토에 물론 사전 경험이나 뭐 컨트리뷰트 하지 않아도 그냥 강제적으로 커밋을 하면 바로 올라가게끔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프레스토 팀은 이런 거는 이제 건강한 오픈 소스 커뮤니티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싸웠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페이스북에서는 프레스토랑 좀 대립을 하게 되고 프레스토가 이렇게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프레스토 오픈소스 활동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배가 아팠는지 페이스북에서 리누스 재단을 통해서 프레스토 재단 자체를 이제 설립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프레스토 상표를 등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트윈으로 리네이밍을 진행을 했고요.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 그 이후부터 이제 이 트리노가 오픈소스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하면서 커밋 수가 거의 한 0. 한 30%? 30% 정도 차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프레스토를 쓸 수 있고 트리노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AWS에서 이제 EMR이라는 플랫폼 안에 있는 곳에서는 그 프레스토와 트리노 둘 다 골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리오라고 적혀 있네. 트리노의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리고 이제 실제 써봤던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트리노는 이제 General Purpose Relational Database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그 MySQL과 PostgreSQL, 잠시만요. 무슨 소리지? MySQL과 PostgreSQL, 오라클을 이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네, 그 OLTP를 이제 지킬 수는 없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리노를 생각을 하면 보통 이제 OLAP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트리노가 이제 다른 데이터베이스들을 대상으로 이제 쿼리를 하거나 분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트리노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트리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쿼리 엔진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큰 양의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쿼리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트리노가 이상 소리가 자꾸, 네, 그 트리노가 그 하도 HDFS를 이제 좀 대체하려고 이 하이브나 피그를 이용해서 이제 HDFS에 질문을 날리는데, 이 질문 날리는 것을 좀 대체하려고 SQL로 좀 더 잘 만들려고 트리노를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트리노에 커넥터를 이제 여러 가지 붙여서 HDFS뿐만 아니라 뭐 다른 데이터 종류에 대해서도 트리노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트리노는 이제 OLAP를 이제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베이스 쿼리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리노 오버뷰를 좀 보겠습니다. 트리노는
코디네이터랑 이제 워커로 나눠져 있는데요. 코디네이터 여러 개에 이제 워커 여러 개 이렇게 세팅을 해두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한 노드 안에서 코디네이터도 되고 워커도 되니까 뭐 테스트는 신경 쓸 필요가 없긴 한데 보통은 코디네이터 홀수계 뭐 3개 정도 두고 워커를 뭐 2개 정도 둔다든지 5개 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터는 이제 스테이트먼트 저희가 이제 프레스토에 쓰는 그 명령어 그걸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데 그거를 파싱을 해서 이 커넥터에 연결된 데이터 원본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리고 워커노드가 어떤지 잘 일하고 있는지 관리를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고요. 그 쿼리 플래닝을 하고 나서 어떻게 이제 잘 될지가 이미 잡혀 있다 보니까 스테이지별로 이렇게 이 워커드 시킬 그런 플랜이 만들어지는데요. 그거에 대한 로지컬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워커들이랑은 REST API를 이용해서 통신을 하게 됩니다. 워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스크 이제 플랜 안에서 이제 이게 쿼리 플랜이 다 되면은 태스크가 생성이 되는데요. 그 태스크를 실행하고 데이터를 이제 프로세싱하면서 다른 커넥터들에서 데이터를 받아와서 다른 워커들과 이제 데이터를 교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소스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넥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드라이버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 서비스 프로바이더 인터페이스라고 이제 오픈소스 들어가 보시면 인터페이스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좀 꽤 코드가 길더라고요. 지켜야 될 게. 그래서 이 SPI를 무조건 지켜야지만 이 커넥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 빌트인 커넥터를 좀 찾아봤는데 뭐 하이브도 있고 뭐 TPC 이게 OLAP다 보니까 TPC H 벤치마크 자체도 프레스토 내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커넥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카탈로그라는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뭐 MySQL이나 몽고DB, 뭐 HDFS 등의 카탈로그에 연결해 줄 수 있는 이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카탈로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키마까지 포함한 데이터 소스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스키마, 스키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처리를 할 수 있는 그 테이블에 대해서 그 테이블을 정렬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좀 스키마가 좀 설명이 이상하냐, 복잡하냐 이러면은 이제 여러 데이터베이스들에 대해서 같은 스키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 스키마를 한번 번역해 가지고 타겟 데이터베이스에 같은 컨셉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정렬되지 않은 로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쿼리 이세큐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플래닝을 하는 데에서 어떻게 연산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스테이트먼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프레스토의 명령문, 트리노의 명령문을 쓰는데 그 ANSI Translated SQL과 비슷한 호환되는 명령문을 사용을 하고요. 그게 이제 파싱이 되면 쿼리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디스트리뷰티드 쿼리 플랜으로 이제 코디네이터가 만들어 주고요. 그게 이제 완성이 되면 하이라키 계층적인 구조로 스테이지를 만들어서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쿼리 플랜이 이제 여러 개의 스테이지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크호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스테이지가 이제 태스크로 다 쪼개져서 워커한테 부여가 되게 됩니다. 스플릿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데이터가 엄청 이제 사실 이 프레스토나 트리노는 많은 데이터를 대상으로 쿼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친구다 보니까 그 라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병렬로 처리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스플릿을 사용하게 되고요.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연산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데이터가 분리하거나 분리되었을 때
이제 그런 병렬 처리들을 드라이버에서 해주고 있고요.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를 뭐 컨슈머하거나 트랜스포밍하거나 프로듀싱할 때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 뭐 테이블 스캔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이제 필터 데이터를 해서 뭐 웨어문에 대한 뭐 필터를 걸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필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스테인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커들이 이 데이터를 교환을 할 때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교환을 하게 되는데요. 뭐 테스트는 노드 하나다 뿐이니까 뭐 레이턴시가 전혀 없겠지만 뭐 노드가 여러 개 있으면 당연히 익스체인지 할 때 네트워크 레이턴시가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하면서 허리 플랜을 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프레스토 트레이너를 이제 배포를 해서 UI를 좀 살펴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켜봤는데 일단은 저는 노드 하나로 작동을 시키다 보니까 액티브 워커는 한 개고요. 저는 이제 렌토라는 JS 커넥터를 이용해서 프레스토에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쿼리를 날려 보니까 이 쿼리 디테일이 보이고 이 쿼리 디테일을 눌러 보면은 이제 관련한 쿼리 플랜이나 디스트리뷰티드 쿼리 플랜이 이제 살펴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개를 날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병렬적으로 쿼리가 처리되면서 이거는 몇 초 걸린다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쿼리 하나를 제가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더미 데이터를 넣어놓고 실험을 해봤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결제 데이터가 보통 더미 데이터가 많아서 좀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제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그 유저랑 조인이 되고 있고요. 전체 페이먼트와 페이먼트 오더가 또 조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프트 조인이 두 개이고 그 밑에 이제 오더 바이와 이제 웨어 문을 가지고 쿼리를 날려 보았는데 일단 그거에 대한 옆에 오른쪽에 이제 쿼리 플랜은 네 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 스테이지부터 뭐 2 스테이지, 1 스테이지, 0 스테이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트리너 같은 경우에는 쿼리를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2와 스테이지 3가 나눠져 있는데요. 스테이지 2와 스테이지 3는 각각 레프트 조인 하나를 맡고 있습니다. 레프트 조인 하나를 맡아서 이 로컬 익스체인지를 올려주고 그 스테이지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레프트 조인 페이먼트 오더를 먼저 맡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레프트 조인 유저를 이제 스테이지 2에서 맡아서 같이 모여가지고 이너 조인의 스테이지 1에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1 같은 경우에 이제 두 개의 데이터를 이제 받아서 병렬적으로 이제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피지컬 조인을 하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일 긴 코스트 시간을 보였고요. 그 이제 스테이지 1이 끝나고 나서 그 스테이지 0에서 웨어문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밋, 오프셋 이런 것도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로컬 익스체인지 위에 탑 N을 이용해서 뭐 이제 저 웨어문의 뭐 레그 데이트를 이제 쿼리하는 필터링하는 탑 N을 이용을 하고요. 그 위에는 이제 필터 데이터를 이용해서 오더바이나 뭐 리밋을 처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데이터가 한 20만 개를 넣어 봤는데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쿼리 플랜이나 효율적으로 잡아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여기에 또 좋은 점은 뭐 MySQL뿐만 아니라 몽고DB나 엘라스틱 서치까지도 SQL로 이런 쿼리 엔진을 만들어줘서 저희가 이제 몽고DB의 뭐 몽고스나 뭐 몽고 내부 API를 알지 못해도 SQL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버의 그 리얼타임 그 이제 논문을 보면은 그 이제 프레스토가 BI 툴과 이제 OLAP 사이에 이제 어떤 쿼리 엔진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서버 관점에서 이제 트레이너를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 좀 구조를 짜보았습니다. 일단은 이제 앱이 이제 어떤 서버에 요청이 들어올 때 커맨드와 쿼리로 나눠진 서버가 존재를 하고 그 사이에 이제 카프카로 서로 통신을 해서 커맨드가 완성이 되면 쿼리 서버에 메시지를 보내서 쿼리가 이제 컨슈머 메시지를 하고 그 이벤트에 따라서 무언가를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구조를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 일단 커맨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트랜잭션이 필요하다 보니까 OLTP가 지원하지 않는 트리노는 사용하지 않는 식으로 이제 RDB에 바로 트랜잭션을 하고 이제 컨슈머 메시지 아니 라이트 메시지를
하면은 이제 쿼리에서 어떤 특정 뭐 이벤트를 받아서 이제 값을 처리하는 그런 구조를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쿼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커맨드와 다르게 좀 OLAP적인 쿼리를 사용하려고 앞에 트리노를 붙였고요. 거기에 이제 다른 RDB뿐만 아니라 몽고나 엘라스틱 서치까지 조인을 해서 빅데이터나 쿼리 플래닝이 가능하게 그 구조를 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쿼리 서버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서버뿐만 아니라 다른 서버나 뭐 다른 운영 관계자 그리고 뭐 그 우버에서 얘기하는 뭐 머신러닝에서 데이터를 뽑을 때에도 트리노를 이용해서 이제 빅데이터들에 대한 쿼리를 쉽게 할 수 있게끔 좀 구조를 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AWS에서도 EMR이라는 그 맵리듀스를 이용하는데 거기 이제 프레스토와 트리노가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사용을 해 보았는데 그 경우는 그 밑에 이제 BI가 뽑아올 경우에만 좀 사용할 수 있을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 EMR 자체가 오토 폴리시로 이 자동으로 그 터미네이트를 하기 때문에 그 단건마다 테크놀을 이용을 하게 된다면 이제 그걸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서버나 서비스에서 이용을 하려면 저희가 직접 도커로 구축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트리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여기서 파일 스토리지를 지정을 해야 됐을 텐데 앞에 실제 네, 설치했을 때 여기서 뭘 썼어요? 카탈로그 데이터베이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데이터베이스. 네. 일단 MySQL 카탈로그를 추가를 했고요. 몽고DB도 카탈로그를 추가를 해봤는데 일단 그것까지는 이제 제가 더미 데이터를 넣지 못해서 조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번 몽고랑 엘라스틱 서치까지 같이 조인해서 한번 쿼리 플래닝을 볼 계획입니다. 이 지금은 사실은 근데 MySQL에서 실제 쿼리가 동작을 할 거잖아요. 네, 프레스토에서는 변환만 시켜줄 거고.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그 스테이지마다 쿼리가 다 따로 돌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너 조인 자체를 프레스토에서 병렬 처리를 해서 마이어스큐엘에 요청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네, 스캔 데이터를 각자 다 진행을 하고요. 지금 플랜을 그러면 MySQL에서 작성된 플랜이 아니라 프레스토에서 네, 작성된 플랜이라는 거예요? 프레스토 워커들이 일하는 플랜입니다. 그럼 그 실제 조인을 프레스토에서 처리를 한다고요? 네, 실제 조인을 워커들이 데이터 조각을 가져와서 아까 보여드렸던 피지컬 데이터, 피지컬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조인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러다 보니 MySQL에서는 무슨 작업을 해요? 이제 데이터 소스에서 가져오는 그 이제 워커들이 커넥터를 이용해서 스키마를 통해 가져오는 역할을 진행을 하고요. 프레스토 내에서 워커들이 각자 조인을 시켜서 이제 데이터를 만지고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너무 비효율적일 것 같은데. 이게 MySQL에서 제가 조인하는 게 훨씬 빠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세임 컨셉으로 가져가게 된다면 이제 뭐 몽고나 엘라스틱 서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실 조인 엘라스틱 서치 자체에서는 조인을 지원을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인덱스에 있는 값들을 뭐 코드나 이런 것들로 가져와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이제 프레스토에서는 조인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쿼리 플래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스테이지마다 워커들이 일하는 태스크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구조를 이해를 하려면, 그러니까 이너 조인의 그 실제 지 처리되는 구조를 이해하려면, 네, MySQL에서 이 조인을 처리할 때 역할과 그리고 그 MySQL에서 리턴된 결과를 프레스토에서 사실은 템포러리 테이블을 가지고 실제 이너 조인을 한다는 얘기인데, 네 맞습니다. 그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하단은 MySQL이나 뭐 그 밑에 HDFS가 들어오든 몽고DB가 쓰이든 그 하단은 그 데이터베이스 디펜던트하게 다 구조가 다르겠죠. 그리고
뭐 조인을 지원하기도 하고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토어에서는 그걸 통일성 있게 지원할 텐데 근데 조인을 예로 들면은 이제 그런 거죠. 그렇지만 네, 셀렉트 질인 경우에는 쿼리 플랜이 따로 프레스토에서 담당해야 될 역할이 없을 수도 있고 네, 이렇게 맞습니다. 나뉘어질 거거든요. 네,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조인인 경우가 그 좋은 사실은 이그젠플이 될 수 있는 게 네, 그러니까 왜 NoSQL에서 조인을 잘 지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인 거거든요. 조인 자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NoSQL에서는. 그래서 그냥 아예 지원을 안 해버리고 있는 건데 하려고 하면 컴플렉시티가 너무 높아지니까 분산 환경에서는. 네, 근데 사실 MySQL에서까지 그렇게 할 이유는 없거든요. 네, MySQL만 쓰고 있을 때. 그래서 아까 음, 그걸 물어봤던 거고. 근데 뭐 네, 통일성이라는 측면에서는 MySQL이라 그래서 뭐 그렇게 좀 구분해서 처리하는 것 자체가 이제 프레스토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떤 규격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니까 네, MySQL도 그 규격에 따르도록 하라는 그런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특정 그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와 실제 네, 특정 쿼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비효율적일 거라고 이제 얘기가 생각이 좀 드는 거인 거고 네, 뭐 프로스터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할 거는 같죠.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조인의 경우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조인을 할 때 조인의 경우에 여러 카테고리가 있는데 두 개의 테이블이 균등한 크기에 거의 비슷한 사이즈의 크기로 구성이 된 경우일 수도 있고 네, 네, 또는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에서는 특정 테이블이 사이즈가 상당히 작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디스트리뷰티드 데이터베이스에서 주로 하는 일인데 이 경우에 이제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테이블에 대한 조인을 하려면 하나의 테이블이 여러 노드에 나눠져 있잖아요. N개로 네, 분산 환경에서. 그러면 두 개의 테이블이 균등한 사이즈로 다 나눠지면 요 조인 처리하기 위해서 M by M의 파티션에 대한 카테시안 네, 프로덕트를 해줘야 돼요. 크로스로. 그러니까 N개 노드로 나눠져 있으면 내 입장에서는 N개 노드를 다 조인을 해가지고 결과를 묶어야 되는 그런 비효율성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MySQL에서 처리하면 이제 그런 비효율성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의 노드에 처리를 할 테니까. 근데 여기 지금 분산 환경 가정하니까 프레스토에서 네, 올려가지고 처리할 때 그런 고려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네, 디스트리뷰티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그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둘 중에 하나의 테이블이 굉장히 작은 경우는 그냥 복제를 시켜버려요. 네, 복제를 시키면 크로스 조인을 해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네트워크 통신을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각각 처리하고 그 결과만 리턴해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사실은 굉장히 퍼포먼스 측면에서 관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프로스트 결국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려면 데이터베이스에서 해줘야 될 역할과 본인들이 해야 될 역할 간에 옵티멀한 플랜을 구성하기 위한 그 어떤 조율을 해야 될 텐데 네. 컨시스턴시를 맞추면서도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하네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현재 상태에서. 한번 저도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해서 조인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플래닝으로 몇 개 더 살펴보고 그러니까 사실 싶은 거. 그런 것까지 잘 아직은 안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어떤 네, 익셉셔널한 케이스들을 만들어가지고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실제 네, 응용에서는 아까 같은 케이스 굉장히 많거든요. 테이블이 한쪽이 작은 경우가 네, 조이는 빈번한데 맞습니다. 굳이 파티션을 나눠야 될 필요가 없는 경우. 네, 네, 근데 이를테면 이제 몽고DB에 이제 작은 테이블이 있고 네, RDB에는 이제 큰 테이블이 하나가 있는데 근데 네, 그런 고려를 안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N by M의 크로스 조인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디자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런 고려 안 하고 있으면 네, 네, 몽고DB의 그 작은 테이블을 여러 군데 그러니까 네, RDB에 복제시켜서 가지고 있게.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복제를 한다고 해도 스토리지 단에서 크게 낭비가 없거든요.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네, 네, 그 실제 그 빈번하게 접근하는 비율에 비해서. 네, 그 예전부터 이제 이재규 학생 프레스토 쪽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들여다볼 때 그런
그러니까 어떤 래퍼를 하이 레벨의 래퍼를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네, 프레스토가 맞습니다. 자기네들이 규격을 제시하고 밑에 맞습니다. 하위에 다양한 스토리지들을 네네. 커버할 수 있게. 근데 네, 그런 거는 잘 해 나가겠죠, 앞으로도. 근데 이제 그 네, 중에서 기존에 많이 고민됐던 그런 아까 같은 유형의 질의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는 완전히 네, 새로운 이슈가 되는 거죠. 네, 단순히 네, 데이터베이스를 디스트리뷰티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데이터베이스라는 건 존재하면서 그 위에 래퍼에서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일부 담당하려고 쿼리 네, 네, 플랜까지 작성하고 맞습니다. 실제로 실행까지 시키는 네, 거기 때문에 네, 네, 새로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들여다보면 뭐 재미있는 문제들을 많이 발견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저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이 DB 쪽을 많이 공부하는 잘 모르는데 프레스토랑 하이브 차이가 프레스토는 그러면은 디스크를 아예 쓰지 않는 건가요? 어, 일단은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HDFS 대상으로만 SQL로 이제 질의를 할 수 있는 그 소프트웨어잖아요. 근데 프레스토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를 대체하는 역할로 나왔지만 익스텐드에서 다른 데이터 소스까지 커넥션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똑같이 하이브 역할을 거의 다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이제 프레스토가 익스텐드된 부분 말고 이제 하이브랑 비교하면은 어느 부분에서 좀 프레스토가 좋은지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제 뭐 HDFS만이라고 하면은 저는 하이브가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트리노나 프리스트를 쓰는 이유는 HDFS뿐만 아니라 다른 빅데이터 플랫폼이 많이 나온 상황에서 이 빅데이터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해서 프레스토를 쓰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UI나 이런 것들이 센세이셔널하고 굉장히 쿼리 플랜이나 이런 것들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쿼리를 짜야지만 더 효율적일 것이다. 이런 식의 좀 인사이트를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데이터 소스를 이용하면서 BI나 뭐 이제 빅데이터 쿼리를 진행을 할 때 프레스토를 사용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있어요? 그리고 뭐 조금 더 덧붙여서 이왕 뭐 이쪽 관심을 가지고 보는 김에 사실 아까 그 얘기했던 그 크로스 조인에서의 성능 저하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데이터베이스 레이어와 프레스토 레이어에서 나눠서 처리하는 이런 구조를 설계하는 근본적인 이유 자체가 여기서 무한히 발생할 수 있는 조인 코스트, 결국은 이 환경에서는 그게 네트워크 코스트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좀 기존의 뭐 HDFS와 뭐 RDB에 간의 조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문제를 좀 넘어서 그 둘은 각각 온프레미스로 설치해서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네트워크 코스트를 최소화해서 구조를 잡을 수 있으니까 그걸 좀 넘어서 그러니까 S3와 몽고DB, 그러니까 로컬에 있는 몽고DB 간에 조인 처리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좀 더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S3와 HDFS는 거의 뭐 유사한 성능을 보이는데 근데 S3는 그 AWS를 거쳐서 네트워크 통신을 해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죠. EMR에서 S3를 사용하면 HDFS에서 로컬 사용하는 거와 거의 유사한 성능이 나오기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프로스토는 어딘가 한 군데 설치해 놓고 사용을 할 테니 그게 AWS가 됐든 온프레미스가 됐든 양쪽 어딘가에서는 이제 네트워크 코스트가 추가로 발생을 하겠죠.
그런 네. 부분들도 고려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 유형뿐만이 아니라 이를테면 S3와 HDFS 간의 조인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네.